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2015년 2월에 출간한 BDM 공정관리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BDM 기법을 2010년 4월에 공정관리 특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BDM 기법 기반의 공정관리 프로그램 B라이너를 개발해서 배포를 했죠. 그래서 공정관리 특론은 BDM 기법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BDM 기법 기반의 B라이너를 개발해서 시중에 배포를 한 다음 B라이너를 이제 소개하는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2015년에 B라이너를 소개한다는 목적이 매우 강한 BDM 공정관리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그 BDM 공정관리라는 책을 출판할 때는 공정관리 특론을 출판하고 한 5년이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BDM 기법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하고 학술 논문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술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들이 이제 5년 동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BDM 공정관리를 내면서 2010년 이후에 대내적으로 발표했던 자료들, 또 제가 좀 연구를 좀 깊숙이 했던 부분들 묶어서 같이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BDM 공정관리라는 책에 넣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BDM 공정관리는 출판사는 이제 문은당에서 출판을 해줬는데요. 아주 고맙게도 모든 걸 칼라로 인쇄를 해줬습니다. 시중에는 BDM 공정관리라는 책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공정관리 특론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 특히 이제 공정관리를 이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해서도 뭐 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분들도 공정관리 이론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는 응용이론, 공정관리 응용이론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문은당에서 출판을 해주겠다고 해서 2015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제가 비록 2018년에 출간한 최신 공정관리론이라는 책을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이 BDM 공정관리라는 책도 소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BDM 공정관리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BDM 공정관리라는 책을 간단히 이제 소개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걸 강의로 올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 문은당에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넣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요 하단부에 보면 이 책은 2010년 발표된 BDM 기법의 기본 이론과 그 이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된 BDM 기법 관련 연구 논문들을 정리한 파트 1과 B라이너를 활용하여 BDM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실무 중심의 파트 2, 파트 3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관리 실무자 또는 공정관리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앞에 적어놨습니다. BDM 공정관리의 목차를 보면 파트 1은 이제 BDM 기법 이론입니다. 요건 이제 BDM 기법의 기본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연구된 깊이 있게 연구된 그런 응용 이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 2는 BDM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B라이너를 활용해서 처음에 이제 BDM 공정계획을 어떻게 짤 거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파트 3는
공정계획에다 이제 실적을 입력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1, 2, 3의 상세 챕터들을 보면 이게 전체가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파트 1을 보시면 제1장 비대행기법 제한 배경, 제2장 비대행기법 기본 이론, 제1장 2장은 최신 공정관리론, 제7장 비대행기법에서 강의한 내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1장과 제2장은 그냥 스킵할 겁니다. 제3장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제3장이 이제 양방향 다중 중복관계 일정 계산, 제4장이 피대행기법을 비대행기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5장은 이제 비대행기법의 공정 비용 진도율 통합, 제6장이 비대행기법에 의한 LOB와 텍스 기법 통합, 제7장이 비대M 네트워크와 BIM의 연계 관리. 요즘 뭐 BIM이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이죠. 그래서 BIM과 그 비대M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계할 건가. 제8장이 이제 확률적 연결관계 평가기법, 프렛기법인데 요거는 최신 공정관리론 제8장 프렛기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도 스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의 제1장, 제2장, 제8장은 최신 공정관리론에 이미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설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는 이제 BDM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B라이너를 통해서 BDM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장은 BDM 공정표 작성 준비, 제10장은 BDM 공정표 작성 방법, 11장은 공정의 요약, 스케줄 썸업, 제12장은 예산 배분 및 계획 진도율 곡선, 제13장은 자원의 배분 및 평준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표를 만들고 그 공정표가 이제 요약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각 액티비티마다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계획 진도율을 만들 거냐, S컵으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원들을 배분하고 평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파트 3는 비대행 공정계획 운영 부분인데요. 공정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주기적으로 실적을 입력해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14장이 일정 진도율 실적 및 공정 코멘트, 제15장이 비용 진도율 실적 입력, 제16장이 공정 비교 및 진도율 정렬, 제17장이 자원 사용 실적 및 자원 코멘트, 사용자 정의 보고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B라이너에서는 특징적인 게 실적 진도율을 넣을 때 두 가지 종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의 진도율, 우리가 이걸 타임 퍼센트 컴플리트라고 그러는데 일정 기준에서 실적 진도율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15장은 이제 비용 관점에서 진도율을 넣는 거죠. 비용 실적을 넣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에 그 실적을 넣는다 그러면 대개 비용 기준에서 실적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비용 기준에서 실적을 넣게 되면 굉장히 좀 실적 입력이 늦게 된다 이거죠. 타이밍이. 일정 진도율이라는 건 그냥 즉시 넣을 수 있는 거지만 비용 진도율은 아무래도 이제 공모 담당자 또 뭐 이런 CM이나 발주자가 또 승인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늦는다. 그래서 이제 B라이너에서는 일정 진도율을 넣는 것과 비용 진도율을 넣는 것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실적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이제 공정을 비교하는 거죠. 이 공정 비교는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공정과 중간중간에 이제 그 수정이 되는 공정 계획이죠. 수정이 되는 공정 계획.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들어가다 보면 공정 계획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제 공정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에 만든 공정은 이제 타겟 공정 또는 오리지널 공정, 또 타겟 스케줄, 오리지널 스케줄, 베이스라인 스케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계속 리비전 되는 스케줄들이 있죠. 그래서 최초 공정과 타겟 공정과
디비전되는 공정들이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이제 진도율 정렬 기능, 프로그레스 오버라이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실적을 입력을 하다 보면 이제 계획이랑 실적이 안 맞잖아요. 계획 공정을 실적 공정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연된 거는 계획 공정이 뒤로 밀릴 거고 빨리 가는 거는 계획 공정이 앞으로 당겨질 거고 그러다 보면 모든 액티비티들이 다 이렇게 논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늦게 가는 공정표들은 준공 시점을 뒤로 미루려 그럴 거고 빨리 가는 공정표들은 준공 시점을 앞으로 당기려 그럴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진도를 정렬을 시키다 보면 준공 시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PM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중간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준공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CPM 기법의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진도율 정렬. 그다음에 이제 17장은 자원의 사용 실적. 자원의 이제 실적을 넣는 거죠. 그래서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대면 공정관리 강의 동영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